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자, 오랜만에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은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인데요. HDC 신라 면세점의 3가지 항목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 신라 면세점에 지원한 동기와 자신 있는 직무는 무엇이며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과 역량 등과 연계하여 기술해달라고 무려 1,5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내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1,500자에 가깝게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항목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보자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면세점 산업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출발했으며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가 얼마인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과 똑같고요. 자, 일단 HDC 신라 면세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풀어내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것과 호텔신라, 그러니까 업계에서 선두권에 있는 두 회사가 전략적으로 뭉쳤다는 데서 출발한다면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죠. 최고들이 만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전략적으로 이들이 제휴를 맺고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잘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원 동기와 잘 부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난 것은 어떤 성공에 대한 목표를 굉장히 집요하게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양보를 하더라도 정말 실익이 무엇인지, 정말 업계의 탑으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그들이 독자가 아닌 일부분 양보를 하더라도 둘이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인 제휴를 맺겠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구조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파트너십을 영위하는 이 회사들은 말이죠, 각각의 회사들이 과감한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일단 홈페이지만 보시더라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면세점 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 관광상품 개발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 한류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렇게 투자와 우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생의 키워드를 함께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한 명의 포수가 뛰는 것이 아니라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2명의 포수가 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더 믿음이 가는 회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직이라면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나야말로 집요하게 늘어질 줄 알고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업, MD, 마케팅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직무에 지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나를 믿고 회사가 과감히 지원해주고 투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히 나의 능력을 온전히 펼쳐낼 수가 있고 회사도 나한테 과감히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행보들을 아니나 다를까 보여왔더라. 요 정도씩의 지원 동기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럼 나를 과연 왜 선발을 해야 하는가?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께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삭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영업과 관련된 부분을 통합적으로 뽑고 있고 본인께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MD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MD 그리고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진짜 지원하시고자 하는 직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과 실무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하고 있는 MD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풀어내는 게 2번, 3번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영업이라 할지라도 영업이라는 통합적인 키워드 안에 MD와 마케팅 부문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도 다를 거고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고민의 영역도 굉장히 다를 것이다. 저는 일단 영업과 관련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영업직을 지원한다고 하면 필요한 역량들을 취업 컨설턴트도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죠. 뭐 리더십과 쇼맨십이 좋아야 한다. 그런 것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의 으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실제로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미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굉장히 올드한 방식의 직무 역량이라는 겁니다. 이미 한물 간 직무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로 뛰면은 정말로 성과가 팡팡 터지던 한 세대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발로 뛰고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면 영업이 이루어지던 경제가 이제 크고 있는 그런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필요했던 역량이지 지금같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에서는 리더십이나 쇼맨십만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맨 처음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고객이 상품을 잘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영업 직무에 필요한 가장 으뜸된 자세이고요. 그렇다면 고객들이 물건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저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잘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맥락을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업 뒤에 숨겨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는 이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시고 매출을 이끌어내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게 되는 것이 정은지님께 이제 주어질 만한 그런 역할일 텐데 잘 팔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불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판매할 수 있는 환경상의 장애물이라고 느껴질 만한 무엇인가를 제거해 주는 거지 그들이 잘 팔 수 있도록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가는 게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영업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사항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죠. 어떻게? 자주 찾아가야죠. 자, 그리고 행동해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딴 게 없어요. 자주 찾아가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르게 행동하는 실천력이 중요한 것이 영업의 핵심 역량이다. 그래서 일례를 들고 싶은 게 2015년도인가요? HDC 신라면세점을 처음에 이제 오픈하기 전에 면세점 하면 3대 명품을 유치하는 게 키포인트, 그러니까 루이비통 등등등을 포함한 3대 명품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면세점 산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님이 루이비통 사장, 그 프랑스의 그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HDC와 손을 잡고 이런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서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당신네 브랜드 루이비통을 유치를 하고 싶다라고 찾아가요. 자, 그런데 이게 언론 홍보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나 열심히 이부진 사장이 이제 면세점의 3대 명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그러면 리더십이고 영업이냐? 저는 이부진 사장님이 하고 있는 요 행보에 저변에 이런 것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장의 모습을 보면 임직원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런 리더도 있죠. 너 빨리 그 루이비통 쪽하고 협업을 맺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이제 되게 되면 서류상에 사인할 때 그때 이제 얼굴마담처럼 사장님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역순으로 사장이 먼저 가서 업체하고 안면을 터놓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한테 유연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이렇게 부어주고 가신 그런 모양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영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행동하는 자세,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영업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직무를 수행했을 때 어떤 경험과 어떤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가? 저는 고객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어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그 일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저변에는 무엇이 있었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갔었고, 나는 그 불편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것을 당장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그만큼이나 집요하게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했던 노력보다 불편사항을 하나씩 제거해 갔더니 사실 개선이 되는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더라 라는 부분을 잘 풀어내신다면 다른 지원자와는 확실히 다른 관점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1번 항목을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항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선 뭘 묻고 있냐면, 도전적인 일에 전력 투구해서 성취한 경험 또는 기존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서 효과적으로 개선한 경험을 기술해 달라. 저는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힘을 들여서, 가장 공을 들여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 2번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사실 2번부터 볼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3번 항목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하고 가자면, HDC 신라면세점의 인재상을 비추어 볼 때 본인이 인재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경험이나 교육이나 경력사항 등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 3번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2번하고 3번하고 언뜻 보면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2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묻고 있는 질문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 비법 노트 방송을 할 때 작가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지만, 묻고 있는 항목에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간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2번, 3번이 묻고 있는 질문은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번 항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다 이제 제거를 시키고 딱 한마디만 그냥 남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과적으로 개선한 경험, 요것만 남습니다. 본인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것을 개선시켜 냈던 경험을 써라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나열식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나 두 가지 사례에 완전히 집중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내셔야 돼요. 그만큼 1500자라는 넓은 도화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일단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하셔야겠죠. 개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개선하려면 기존에 루틴하게 수행하던 어떤 방식들이 수반이 되어야겠죠. 그런 환경들을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답습되는 어떤 관행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러한 관행들 때문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내 주관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을 할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다. 이게 이제 문제 인식 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이 관습과 관행이 이루어지던 행태 중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상황을 던져놓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왜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문제 인식을 했던 부분을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한 수립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지, 그 안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개 정도 풀어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저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다. 1번이랑 2번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1번 방안, 2번 방안 나왔다고 해서 둘 다 바로 실행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검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그룹으로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설문을 진행해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경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행사를 기획했다? 그러면 기존의 행사를 기획했던 스태프들을 만나봤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들어봤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캐치해 나가는 그런 단계, 거기에서 이러면 어떨까? 본인의 생각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검증을 반드시 거쳐보는 단계를 해봤더니 한 사람한테 들어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미처 내가 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각각의 장점들이 남더라. 그래서 그런 장점만 남기고 단점은 버리고 모은 것을 어떻게 했다?
실행에 옮겼다. 반대도 좀 무릅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도 섞여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대도 있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히 도전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실행했다. 실천에 옮겼더니 변화가 생겼더라. 그런 개선이 생겼더라. 해서 사실 질문 내용을 보면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선을 했다는 그 결과단은 저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치밀하게 좀 단계별로 디테일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지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상황과 문제인식, 그리고 개선 방안 수립, 검증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러한 플로우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개선을 시켜봤더니 내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행해야 하는 그 저변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약간 과감히 실행해낼 수 있는 것도 필요했을 뿐더러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유효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나의 조력자로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협업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가 일어났고, 그런 부분이 개선에 크게 기여가 됐고 빠르게 적용되었다. 그러한 교훈을 나는 엄청나게 깨달았지. 그래서 내가 만약 내가 지원하는 MD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한테 실제로 닥치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개선시켜 나갈 줄 아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교훈을 가지고 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그렇게 맺으셔야 돼요. 저 이렇게 했고요, 개선시켜서 좋아졌습니다, 짜잔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일하면 되는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이것을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겁니다 라고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3번 항목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HDC 신라면세점의 인재상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이 인재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경험, 교육, 경력사항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만 남기라면 그냥 인재상만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인재상을 보면 혁신적 사고와 열정으로 도전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더, 그 밑에 세부 항목으로 이제 혁신, 열정, 도전,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혁신, 열정, 도전을 내세우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재상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혁신이나 열정이나 도전은 이거는 어느 회사나 좋아할 법한 인재상이기 때문에 이 인재상의 부합을 어떻게 시키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뭐에 고민하셔야 됩니까? 뭐만 남기면 됩니까? 경험, 교육, 경력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요것만 남기시면 되죠. 2번 항목이 한 가지, 두 가지의 사례에 굉장히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내가 어떻게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풀어냈던 거라면, 3번 항목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등을 최대한 묶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도 해봤고 이런 교육도 받았고 이런 경력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인재상을 향해 나가는 것 같다는 논리만 만드시면 돼요. 인재상 중 하나에 부합하는 이런 관점에서 풀어내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셋 다 얘기하시면 돼요. 셋 다. 그냥 세 단락을 구분해서 각각 소제목을 때리는 거예요. 세 개의 인재상에 잘 부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인재상을 모두 두루 갖춘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자신이 있다. 네, 자신 있다. 나는 HDC 신라면세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혹여나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MD, 영업을 직접적으로 해봤던 사례, MD를 해봤던 사례, 마케팅을 해봤던 사례, 그런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베스트일 수는 있겠지만, 비단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험이라는 것도 좋아요. 대신에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내는 것을 2번하고 다른 것은
2번은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면 3번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단락 구분을 지어서 세 가지 키워드에 맞는 경험들이 각각 골고루 너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루 어필하는 겁니다. 두루 예를 들어서 어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고 절대 속상해 하시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일할 만한 태도를 갖춘 사람이냐, 요거를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관점에서 좀 더 넓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교훈을 깨달았는지, 왜 인재상에 잘 부합을 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토끼몰이처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가 결국은 겹쳐져서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나라는 존재는 알고 봤더니 소름, HDC 신라면세점의 인재상에 어쩜 이렇게 딱 부합하니? 이렇게 풀어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급하게 설명을 해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새벽 3시거든요. 아무쪼록 HDC 신라 면세점 이 방송 보시고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서류 합격하시고 면접까지 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